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2달여가 돼갑니다. 정부 차원의 초강력 방역 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검역은 허술합니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축산 가공식품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아버지와 각각 4살, 6살 난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북부 시장군수협의회가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발전소의 주 연료를 액화 천연가스로 변경하고 행정소송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3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2달여가 돼갑니다. 정부 차원의 초강력 방역 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멍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나라에서 만들어진 축산 가공식품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성의 한 수입식품 판매업소. 경기특사경 단속원이 냉장고에서 무언가 수상쩍은 제품을 발견합니다. 네, 이거 어디서 받으실까요? 가끔씩 차를 타고 갔어요. 한글 표시라곤 하나도 없는 정체불명의 제품들. 러시아산 소시지입니다. 러시아는 2007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나라로 시판 중인 소시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수가 없이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판매하고 계실 때는 위법이거든요. 이 업소에서만 2주 동안 러시아산 소시지가 팔려나갔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축산 가공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양돈 농가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역 절차를 밟지 않은 축산물을 가지고 양돈 농가에 들어갈 경우에 그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경기특사경은 지난 6월에도 해외 축산식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업소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중국산 소시지와 냉동 양고기 등 153개 품목을 수거했는데 모두 국내 반입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보따리상들한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가게들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최근엔 중국을 다녀온 관광객이 들여온 소시지와 육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공항 검역대에서 적발됐지만 이 같은 사례는 올해에만 모두 19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오가는 노선에 대해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만든 돼지고기 축산품을 반입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양주시 장흥면의 한 고가다리 아래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아버지와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주경찰서는 6일 오전 8시 40분쯤 57살 A씨와 4살, 6살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한 결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북카페에 대형 유리창을 파손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5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쯤 청사 북카페 전면 통유리 6장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89차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례회의에서는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심의 안건 중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은 GS포천 그린에너지의 석탄 화력발전소 추진을 반대하고 주 연료를 액화 천연가스로 변경할 것과 행정소송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주시 의회가 남면에 추진 중인 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양주시 의회 홍성표 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주시가 허가한 SRF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정부 소각장 이전 사업 계획에 맞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 땅에 유해물질 배출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례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조례안, 건의안 등 40여 개 안건을 심의하는데요. 11일에서 2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감사 대상은 경기도와 산하공공기관, 경기도교육청 등 모두 31개 기관입니다. 날이 쌀쌀해졌지만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모기가 매개체가 돼 옮기는 질병 중에는 대표적으로 말라리아가 있는데요. 보통 날이 더울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11월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모기는 10월까지 번식해 11월까지 활동합니다. 이 때문에 가을철에도 말라리아에 대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올해 9월과 10월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각각 65명, 37명입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비해서는 감염자 수가 적은 편이지만 가을철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접경지의 경우 북한 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넘어올 수 있어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의 89%가 접경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올해 전국 말라리아 환자 중 절반 이상인 292명이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말라리아 잠복기는 보통 7일에서 40일이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권태감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감기나 독감 같은 증상을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한, 고열, 발한 등이 순서대로 발생되는 열 발작이 나타납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고열 증상이 계속될 경우 말라리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말라리아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연평균 3명. 대부분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됩니다. 말라리아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할 경우 출국 전과 귀국 후 예방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 모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2mm 틈으로도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방충망 관리 등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는 통계청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6만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에서는 빈집을 포함해 모든 가구와 주소, 거처 종류 등 4개 기본 항목을 조사합니다. 또 일부 가구는 빈집 여부와 건축 연도, 난방시설, 농림허가 여부 등 8개 특성 항목에 대해 방문 조사합니다. 낡고 칙칙한 건물 벽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넣는다면 어떨까요? 동네 분위기가 한층 밝아질 텐데요. 회천 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낡은 담장을 중심으로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벽화 그리기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벽화로 경관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벽화에 야간 조명이 설치되면서 어두운 골목 등 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기 외곽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이 적은 탓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지기 십상인데요. 경기도가 도의료원 2,000병원에서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실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센터장님, 지금 재난응급으로 상황실에서 고속도로 15중 추돌 사고로 인해 30여 명의 환자가 이천병원으로 유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대비해 신석기 병원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집니다. 곧이어 앰뷸런스를 통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걸어오거나 들것에 실려오는 등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환자 상태를 파악해 비응급과 응급, 긴급으로 나눠 신속히 맞춤형 진료를 실시합니다. 마비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죠? 엑스레이 찍어서 이제 골절이나 이런 거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진행된 종합훈련.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져간 훈련으로 보건소방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부터 병원 내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응급의료 대응 능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준비 단계부터 여러 임직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고요. 오늘 공간과 인력, 물품 등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큰 대형 병원 못지않은 그런 멋진 훈련을 보여줬다고 평가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의료 자원이 부족해 대형 사고 발생 시 환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이어나갈 계획. 오는 28일엔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에서 훈련이 실시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기피하는 분위기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진 않을까 양돈 농가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양주시가 농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주 1회 돼지고기 먹는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는 하루 500여 명이 이용하는 시청 직원 식당 점심 메뉴로 주 1회 돼지고기 요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올바른 손 씻기인데요. 손만 제대로 씻어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된 물에서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의 50에서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을 경우 세균의 99%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비누를 사용해 손만 잘 씻어도 장티푸스와 감기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5억여 원의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문을 연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오는 18일부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수리,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부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상품을 팔지 않거나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는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기점으로 하루빨리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천군 맑은물 관리사업소는 노후 계량기 교체 작업을 이번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맑은물 관리사업소는 유효기간이 초과한 수도 계량기 교체로 정확한 수도 사용량 검침과 수도요금 부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 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수도 계량기 동파, 동결, 수도관 누수 등이 발생한다며 수도 사용 가구에서는 수도 계량기 보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오전 기온 3도, 낮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10도 넘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 질환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절기상 입동인 8일에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